전라북도의 가장 내륙에 위치한 임실. 그리운 임이 사는 마을이란 이름답게 임실은 왠지 마음이 스쳐가는 그런 곳입니다. 진한 대미샘에서 달려온 물이 잠시 숨을 고르고 호남평야의 젖줄이 되기 위해 흘러가는 곳. 많은 사람들이 그 풍광을 보고 감탄하는 이곳 옥정호는 사실 임실 군민들에게는 눈물과 서러움의 호수입니다. 그때는 기술력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가 배수문을 안 만들고 댐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박는 대로 물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 때 보면 물이 이만큼 논뱀이만 치면 올라갔네? 점심 때 되니까 이 저 마당 앞에까지 와요. 이거 안 되겠다. 중형은 가져두고 챙겨가지고 한 발 한 발 물려서 물에 쫓겨서 이사를 갔어요. 네, 6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63년도 7월 18일 날 그 35사단 그 트럭을 타고 이주한 곳이 이 부안군 부안의 봉덕리. 당시 이주했을 때는 삶이 좀 비참했죠. 그 모를 심어놓으면 모가 염분으로 다 죽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곳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미래를 꽃피울 섬진강 르네상스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 지금의 운암면 소재지인 임실군 쌍암면 상운마을. 면사무소를 비롯해 파출소와 우체국, 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이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달리 이곳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삶은 서러움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본래 운암면의 소재지는 쌍암리가 아닌 운암면 입성리였습니다. 섬진강댐의 수몰선 내에 위치함에 따라 면 소재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1960년대부터 옥정호 수몰지역 주민 100여 세대가 모여 50여 년 동안 터전을 일궈왔던 운암면 쌍암리. 당시 주택자금 융자와 산림 벌채 등을 지원받아 생활한 잔류민들은 집을 고치거나 신축할 수 없어서 수십 년간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수위를 5m 이상 높이는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몰민들은 다시 한번 신소재지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잘 알려진 섬진강댐. 섬진강댐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은 가장 긴 건설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섬진강 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운암댐이라고도 하고 옛날 댐을, 그리고 현재 댐은 이제 신댐, 그 섬진강 다목적 댐,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따져보면은 1925년부터 65년까지 40년간을 막았다고 봐야죠. 섬진강 다목적댐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섬진강 물길을 동진강 쪽으로 돌리는 운암제를 1928년 12월에 준공하는데요.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애당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식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농사지을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다 마침 이제 그 동진강 유역, 부안 쪽 동진강 유역에 많은 농토가 있는데 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가 1917년 이쪽에 섬진강댐을 막아서, 운암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을 말하자면 역류해서 쓰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용수가 부족하니까 신댐을 막자라는 발상을 해서
구댐의 아래로 2km 지점에다가 자리를 잡고 신댐을 또 만들기 시작했죠. 발전 용량이라든가 또는 그 정읍, 김제, 부안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댐을 크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2차 댐을 그 계획을 해서 댐을 막다가 그 2차 대전에 패망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댐이 중단이 됐죠. 섬진강 다목적댐 시공은 1940년 착수됐지만 일제 말 물잔한으로 지연됐다가 광복 후에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발발로 또다시 중단되는데요. 국토건설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 기공식이 8월 19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현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동진수리조합 댐보다도 훨씬 큰 높이 57m, 길이 335m, 저수 표면적 27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댐을 환화 93억 원과 외화 570만 달러를 들여서 4297년 5월까지에는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장차 이 발전 시설은 27,000kW의 전기를 생산해서 국내 전기 사정을 크게 호전시킬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1961년 8월에) 다시 추진된 공사는 1965년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925년부터 시작돼 제2차 세계대전, 광복, 한국전쟁 등 굵직한 역사의 순환 속에서 무려 40여 년간 섬진강댐의 기록이 쌓여져 온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은 임실 군민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습니다. 섬진강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용지 매수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39년. 당시 수몰 예정 지역은 임실뿐 아니라 정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모두 2개 군, 5개면 27개 리였습니다. 미비한 보상만 받고 산으로, 들로 내몰린 사람들. 당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은 일부 만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정부의 이주 대책은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수몰민들과 임실 군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구댐 박을 때는 수몰민이 몇 명이냐, 몇 세대냐 하면 기록이 없어. 근데 듣는 말로는 한 300세대가 나갔다, 우남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신댐에서는 약 한 2,800세대, 인구로서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해당이 돼서 수몰민이 돼서 외주로 나갔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화도로, 부안 개화도로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또 한 군데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 반월단지에 폐염전이 있는 그리 또 가도록 했고, 부안에 있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이게 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이 가니까 저수지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저수지를 참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논도 만들고 택지도 만들고 해갖고 또 그리 또 이주시키고, 안 간 곳이 없어, 우남 사람들이. 그때는 기술력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가 배수문을 안 만들고 댐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막는 대로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주 대책이란 것도 없고 1965년도에 물이 차갖고 물에 쫓겨서 아침 때 보면 물이 이만큼 논뱀이만큼 올라갔네. 점심 때 되니까 이 마당 앞에까지 와요. 오직 하면은 관공서들도 학교나 면사무소, 지서도 그럴지를 모르고 철거를 안 해가지고 물속에서 철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라가 가난하니까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토지 보상도 안 하고 인용비만 준 거예요. 인용비 8번에 걸쳐서 한 5, 6년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푼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1963년 3월에 첫 삽을 뜬 개화도 간척 사업. 이는 섬이었던 개화도와 육지인 부안군 동진면을 두 개의 방조제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수몰민 2,786세대의 이주와 정착을 목적으로 시작된 개화도 간척 사업은 1968년에서야 완공되면서 그 사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수몰민들은 농지 분배권을 헐값에 전매했고 결국 일부 수몰민만이 이곳으로 이주해 옵니다. 개화도 간척지 입구에는 이렇게 간척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념탑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농경지로만 알고 있던 이곳 또한 수몰민들이 눈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년이 늦어진 간척 사업. 수몰민들은 간척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개화도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꿈과 희망도 잠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척지에 와 있잖아요. 예. 이곳 당시 이주했을 때의 삶은 좀 어땠을까요? 당시 이주했을 때는 삶이 좀 비참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왔을 때는 염분이 바다를 막은 데라 염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었죠. 초창기에는. 그 모를 심어놓으면 모가 염분으로 다 죽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은 새만금 간척지로 변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바지락, 생합 이런 또 홍합 이런 게 조개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백합 같은 거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농사의 어려움을 여기에서 조금 달래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주 수입원이 그러면 조개, 백합 이런 것들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여기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조개류 같은 걸 잡아갖고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또 주로 많이 사셨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이들. 갯벌과 염분 머금은 땅이 그들에게는 새롭게 일궈내야만 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주 증권이라고 해서 개화도에다가 이렇게 증서를 주었어요. 증서를 주었는데 농원이 가서 보니까 바다요. 개화도 바다인 거예요. 저걸 언제 막아가지고 우리가 또 아쉬우니까 그놈을 이제 또 팔고 쌀 서너 가마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좀 비싸게 받는 사람은 10가마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놈을 다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정작 이사를 갈 때 되니까 수몰민들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라북도에서 야 이건 원 피해민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야. 산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지 않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당초 원 소유자하고 이제 딜을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남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상도 8차례나 받았고 이게 저 증서도 한 번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2번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우남 사람들은 정부 혜택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마음 기댈 곳조차 없었던 수몰민들. 다시 귀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이주민들은 이곳에서 생활고를 버티며 서럽고 힘든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예전에는 방죽, 그러니까 저수지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화상방죽이라고 화상 방죽? 예. 개화간척지가 되기 전에 수몰 된 사람들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방죽을 이렇게 매립도 안 한 상태에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1차, 2차는 방죽을 받아 갖고 왔지만 저희는 이제 3차나 마찬가지로 저 개화간척지를 갖고 왔었는데 여기 방죽은 원래 그 물을 가두어서 몇십 년을 사용했던 데라
굉장히 빠집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경운기로 그 농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체 경운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라무 깡통이라고 있습니다. 도라무 깡통? 예, 그 기름을 받아다 쓰는 네. 도라무. 아, 예. 그걸 이제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바퀴를 만든 겁니다. 제작을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럼 그 드럼 깡통으로 바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빠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름이 여기가 굉장히 많은 방죽이죠. 6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 섬진강 댐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건설 도중에 홍수 피해로 제일 처음으로 63년도 7월 18일 날 그 35사단 그 트럭을 타고 그 집을 지어서 그리 이사를 왔었죠. 근데 거기서 이주 대책으로 해서 보낼 때는 2년 후에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국가 관인을 찍어서 그 보냈는데 2년이 지나도 농사가 못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죽 물을 그 밑에 분들이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방죽이 폐유지가 되어야만 그 우리가 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과정에 2년 동안 와서 생활을 곤란하니까 그 정월 대보름날은 어른들이 보름밥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안읍에서 이제 안 됐다 싶었던지 그 밀가리 배급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가리로 겨우 연명을 하면서 그분들이 생활하다가 참 한숨이 나오네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 겨우 정착한 이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텃세와 분쟁이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됐느냐면은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와서 우리 목으로 사고 산다고 하니까 부안에서 저희가 차지하던 땅이 맞아 부안군 내에서 요지예요. 한 중앙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안군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저희를 배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살 때는 그 뗄나무나 이런 건 걱정을 안 쳐 산중이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먹는 것도 그 정말 뗄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일체 못하게 해요. 직장을 어디 뭐 일을 오라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분들이 겨우 배운 게 그 미장이나 조적하는 걸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딱 4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2년 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주해 왔지만 당장 저수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원주민들의 텃세와 견제 속에 조개잡이로 막일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온 세월. 연분 높은 땅에서의 농사도 수월하지 않아서 1952세대 중 300여 세대만 이주한 개화도에는 실제로 더 적은 이들만 정착하게 됐습니다. 임실 군민들에게는 아픈 역사 그 자체인 섬진강댐. 이 댐이 조성되면서 생겨난 옥정호는 300리가 넘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옥정호를 기점으로 임실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옥정호에 자리한 요산공원에서는 임진왜란 때 낙향한 성균관 지사 최응숙 선생이 세운 누각 양효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댐 건설로 집을 잃은 수몰민들의 슬픔을 달래고자 세운 망향탑도 만나볼 수 있죠. 옥정호의 절경인 붕어섬과 출렁다리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평면에는 하가 구석기 유적이 있는데요. 용료산에서 뻗어내린 긴 능선의 끝자락,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 이곳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곳입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뭐 하가유적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할 때는 임실 가덕리 구석기 유적 이렇게 했어요. 여기 그 지금 섬진강 신평천 물가에서부터 이 구릉을 따라서 저 위에까지 이게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한 것은 1035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2만 7천 건 정도의 그 구석기 유적이 나온 곳입니다. 여기를 발굴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그 구석기 유적은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는 석기를 제작하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이근방 일대가 지질학적으로 유문암이 많은 곳이에요. 이 유문암은 가격을 했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이게 떨어지는데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은 이 날카로운 석기들이 그 줄을 이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주먹도끼니 돌도끼니 이런 것보다 그 쓴배찌르개나 그 다음에 그 쓴배찌르개를 만들기 위해서 모돌이 있겠죠. 모돌에서 떨어져 나간 격지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온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일부 수습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습을 안 했는데 지금도 지표상에 타격을 통해서 깨진 돌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진안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나오고 여기 태인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임실 가덕리가 아마 가장 규모가 클 거고요. 그 자연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향후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강제 이주로 수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사각지대로 밀려나야 했던 옥정호. 지난 56년간 임실 군민들에게 아픔과 한의 상징이었던 옥정호는 이제 미래와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이후 임실군은 옥정호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가꿔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옥정호 일대를 전북 대표 관광 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눈물의 강에서 이제는 임실군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옥정호.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수몰민들과 임실 군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맺은 소중한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때는 그 옥정호가 겨울이면 꽝꽝 얼었습니다. 전체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얼음 위로 우마차나 경운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면사무소 근무할 적에 출장을 가려면 얼음물을 건너서 출장을 갑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장대를 긴 놈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장대에 걸리라고 안 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죠.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봄이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었던 놈도 금방 얼음이 부실부실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얼음에서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동네에 말하자면 제사가 두세 사람씩 같이 하는
같이 갔다 오다가 빠져 죽으니까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성묘를 오지 않습니까? 그 자기 옛날 그 산소에 와가지고 옛날 생각하고 그 자기가 살던 데는 바라보면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발을 뻗고 대상 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추석 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저도 같이 따라서 한숨 쉬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Mi gran amor, no sé vivir, mejor morir si no estás vos. Qué dulce sueño vivir en tu corazón, mi gran amor.